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늘은 이 도박 중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도박을 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관리해야 되듯이 도박을 끊는 사람도 다른 걸 하는 거 무척 중요해요. 도박을 끊고 다른 거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 나가기 전에 먼저 통제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도박을 못하죠.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못 쓰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또 그걸 다 비집고 삐져나가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합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무리 싼 금융권이라도 이자가 붙고, 기본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빌릴 수 있는 한도의 끝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비싼 곳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한번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싸게 빌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고금리의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무리해서 도박을 하거나 또 무리해서 대출을 하고, 거기서 또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리 이런 방법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고 해도 자기가 몰래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어떻게 해도 그 한 사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요, 정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 갖고도 끊기 힘들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이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믿음, 또 이거를 실천하는 자신의 의지력입니다. 자, 그러면 도박 중독자의 통장 특징을 한번 말해볼게요. 도박 중독자의 통장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입출금 내용이 정말 빼곡하게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입금하고 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도박하는 횟수와도 비례하겠지만, 도박을 하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비싼 돈을 빌리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도박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 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 빌리는데 너무 능숙해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돈 안 빌렸겠지, 여기까지는 돈을 안 건드렸겠지 하는 것마저 다 해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설마 이것까지는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충분히 다들 이 도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고요. 이걸 좀 벗어나서 보셔야지 빨리 이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친구나 특히 이제 어머님, 부모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머님 이거는 도박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은 아마 도박 자금일 겁니다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저를 이제 못 믿어 하시죠. 그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아들이 그것까지는 안 건드렸을 거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미치진 않았다, 그건 도박 돈이 아니다, 아파트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믿어주시고, 또 그게 믿는 게 편하니까요. 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통장 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가족들이 옆에서 통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거를 고쳐나가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의심한 뒤에 이걸 물어보고 추궁해서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또 도박한 사람은 화를 내고 나 못 믿냐고 또 막 성질을 내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을 또 막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그냥 마음 약하게 가만히 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트러블이 있더라도 이걸 잡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고 넘어가고 덮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이 도박은 스노우볼이에요. 이 자그마할 때 이걸 멈추고 잡아야지 계속 이게 굴러가면은 커지고 커져서 정말 나중에는 부모의 집까지 날리는 경우도 아주 쉽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주변에서 본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멈추기 정말 힘든 거니까요, 제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입금 내역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출금 내역은 무슨 유한회사라든지 무슨 투자자문회사, 거의 100% 도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하루에 입출금 내역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도 들어올 땐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땐 무슨 유한회사 아니면 무슨 증권회사 이런 계좌로 나간다. 이건 도박이죠. 참 이 도박하는 업체들도 나중에 경찰이나 지인들한테 걸렸을 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대포 통장을 안 쓰고 그런 유령 회사 통장을 쓰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만들 때도 무슨 투자자문 비슷하게 그런 회사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렸을 때도 이 사람들이 나 비트코인 했다, 주식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게끔 아예 걔네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여건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계좌에 의심이 보인다면 이 통장은 막아야겠죠. 그리고 통장에 그냥 자기 이름으로 여러 계좌에 나간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통장이 뭐 우리은행인데 카카오나 뭐 K뱅크, 토스 여러 가지 자기 이름으로 나간 출금 흔적이 있다. 그럼 이거는 유령 계좌를 의심해 봐야 돼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계좌를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계좌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쓰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몇 번 재발한 사람들이 몰래 또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저희 방에도 이렇게 해서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 걸 스스로 이렇게 도박 몰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통장을 오픈하거든요. 오픈하긴 해야 되는데 몰래 또 도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몰래 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 분들은 뭐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도박을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합니다. 하니까 이게 병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다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보면 딱 보이죠. 그런데 가족분들은 좀 캐치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면 다 보이니까요. 뭐 단순히 이걸 해결할 때도 막 의심하고 캐묻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통장 내역을 엑셀이나 프린트 아웃해서 펼쳐 놓은 다음에 이거 어디 썼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으면 분명히 거짓말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는 분명히 하면 할수록 그 스킬이 정말 발전하고 늘어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되고 스킬이 느는 것만큼 거짓말이 쌓이면 나중에 이거를 거짓말로 덮기 위한 거짓말이 나중에 안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요. 그 시기가 되면은 어떤 거짓말로도 앞에 했던 거짓말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나가다 보면 보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엄청 괴롭고 거짓말 자체가 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제발 이 거짓말이 걸려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남자친구가 이런 거 이렇게 말할 때 성질 낸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분명히 캥기는 게 있으면 성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고치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안 하겠다 냅두면 더 이상 뭐 돈적인 지원도 해주지 마시고 인간적인 대우도 해주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받아주고 넘어가 주니까 더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절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번 잘해줬다가 그냥 그 잘해준 것마저 빼버리면 결국은 본인이 외로워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 영상도 보시면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할 때가 있고 거친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좋게 말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 우선 통장을 한 개로 묶어버리세요. 통장은 무조건 최소화시키는 게 도박 중독자한테는 답입니다. 혹시나 뭐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여러 개 통장이 있다면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다 관리하고 그거 다 뽑아오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의 빈틈이라도 주면 안 돼요. 조금의 빈틈이라도 안 주는 게 중독자를 위한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도박은 오래 한 만큼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끊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없고요. 절대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이나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행하셔야 되고 그 인내심이라는 게 뭐 계속 도박하는 거를 참고 봐주라는 게 아니라 도박을 끊으면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우울함, 무기력감, 뭐 주변에 뭐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짜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도박을 안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잠잠해지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아픔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전제는 무조건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네가 지랄을 하더라도 도박은 안 된다. 요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을 그냥 오픈해서 서로 보여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입출금 내역을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금이 얼마 되면은 내 통장에도 찍히고 내 문자에도 찍히지만 내가 지정한 번호로 그 문자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이 찍히면 제 와이프한테 문자가 바로 와요. 와이프는 저한테 바로 입금됐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중요하냐면 그 하루 동안 그 잠깐 동안 도박 중독자는 엄청난 생각을 해요. 아 이거 경기가 오늘 밤에 모이는데 하루만 빼서 하루만 걸고 내일 따서 입금하고 나머지 갖고만 또 내가 뭐 생활비를 쓴다든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수백 번 유혹에 맨날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걸 거꾸로 유혹을 아예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금 들어오면 뭐 가족한테 연락이 가서 수중에 돈이 없게끔 그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여기로 신용 정보를 또 가족끼리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이 사람이 대출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새롭게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신용 정보 공유 서비스 월 얼마를 내든지 회당 얼마를 내든지 이런 유료인데 그 유료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도박으로 해서 날릴 금액에 비하면 정말 아무런 돈도 아니니까 유료로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금 감시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처음에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나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도박을 안 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면 나중에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모두가 좋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의 불편함 서로 감수하시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하시길 바라고, 또 어카운트 인포라고 모든 통장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또 그런 어플도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거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막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반발이 있을 거예요. 반발이 있을 건데 그런 반발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개무시해라.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또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단도를 1번으로 보겠습니다. 도박을 못 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박을 끊는 걸 1순위로 하고, 이걸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풀려요. 우선 도박을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최악은 도박을 못 끊고 평생 몰래 하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것만 우선 벗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할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돈줄을 막고 감시하고 관리해준다는 것, 도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니까 이걸 막고 나면 의외로 나머지 것들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관리해 주시고, 혹시나 또 궁금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박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가족분들 또 당사자분들, 멈추면 모든 게 끝나니까 제발 꼭 멈춰주세요. 내일부터 말고 바로 지금